일본의 몰락은 이미 예견됐던 걸까요? 최근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의 실체를 작정하고 고발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일본 정치 생태계에 큰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도 크게 당황한 눈치입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 걸던 기대감은 당혹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듣는 힘을 강조하면서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와는 다른 외교 스타일에 한국 또한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 시대에서는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이 난조를 보이는 가운데 양국 관계는 대화조차 어려운 불통의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국제무대에서조차 한국에 대한 불신을 여과 없이 주장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일본에 대한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시다 총리보다는 일본의 정치 환경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흔히 아베 주도의 일본 정치를 연상하여 기시다 총리도 정책을 주도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치권의 분위기는 대한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민당은 일본 국민 여론보다 한국에 더 큰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한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일본이 수세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습니다. 자민당은 한국과의 협상에는 응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자민당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과거사 주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과의 대결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시다 총리는 내년 참의원 선거 전까지 성공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서는 자민당의 강경 분위기를 거스를 수 없게 됐습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의 행보를 보더라도 자민당 내파벌 정치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의 특징은 대담함도 있지만 신중함이 더욱 눈에 띈다는 분위기입니다. 기시다는 여당과 정책 조율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정권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지난 11월 26일 여당의 경기부양책 논의에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기시다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를 고려해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였습니다. 자민당은 아베 시대와 마찬가지로 적극 재정을 추진할 수 있게 돼 만족했습니다. 아베 정권이나 스가 정권에서는 경제대책과 예산 편성은 수상관저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시다 정권 하에서는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여당 자민당에 많이 넘겨줬습니다. 기시다는 자민당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정고당저로부터의 탈피를 선언해 여당 자민당을 존중하는 정고당고로 정책 결정 과정을 변화시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파벌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한 기시다의 정치 상황과 연관돼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관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자민당의 예산 편성 개입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시다에게도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시다는 자신의 색깔을 낼 수 있는 분배 정책에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기시다와 자민당이 서로 타협해 윈이 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 국내 현실을 감안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보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내건 공약 실현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경제대책은 여당의 간판 정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대책의 재정 지출 규모도 55.7조엔으로 과거 최대의 재정 규모가 됐습니다. 가스미 가세키나 경제계에서는 너무나 과하다라는 비판이 강하지만 기시다는 내년 참의원 선거를 위해 정치적 고려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제대책을 포함하는 대규모 재정 지출에는 본래 그것을 뒷받침하는 재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세입의 60%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했습니다. 코로나 대책으로 대형 경제대책, 예산 편성을 계속한 아베스가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채 의존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보다는 선거 대책을 우선한 결과였습니다. 자민당 내의 온건파가 다수인 시절에도 고치카이의 전임 수상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동시선거 도중에 사망한 오이라 전 수상,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지 못한 채 퇴임한 스즈키 전 수상,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하여 퇴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미야자와 전 수상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부치 게이조 전 수상과 이케다 하야토의 두 모델을 합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은 일본 정치에서 많은 공적을 세운 바 있지만 한일 관계 개선에도 노력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성공이라고 칭할 만하던 총리들은 한국과 등을 지는 것으로 정치적 승리를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 소통과 화합으로 진정한 외교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소통과 화합, 외교력이 상당히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근 일본의 경제 석학 등을 통해 일본이 주변국, 심지어 과거 전성기의 일본과 비교해 상대적 후퇴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라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인 상황으로 고위험도의 적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 내 각종 분석과 해석의 끝에 정치권으로 연결됨이라는 공통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복구 불가능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일본 역사상 가장 큰 개혁을 이뤄내야 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간 마찰로 인해 도래된 결과가 아닌 일본 스스로 붕괴하는 소식이 사실 우리 정부에게 마냥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우리 정세 또한 불안정함은 마찬가지로서 이를 참고 삼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의 경제 위기를 강조해 한국의 경제 위기를 감추기에 바쁜 상황. 한국은 아직 안전하다는 것처럼 경제 기사는 잘 나오지 않고 있지요. 이건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미국으로부터 통화 스와프 갱신을 거절당한 데 이어 올해 말로 끝난다던데 이것을 미국으로부터의 경고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은행에선 한국 경제가 튼튼하니까 필요 없다고 발표하고 있다지. 한국의 부채는 규모와 질면에서 주요국보다 양호하다고 설명하지만 부채를 진 곳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져. 보통 국민이 지는 빚이라면 부모나 지인 등에게 빌린 것과 담보 없이 쉽게 빌릴 수 있는 개인사채에 손을 댔느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특히 개인사채는 마음대로 채권을 채권자 동료 사이에서 매매해 채무자가 눈치채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계약 당초부터 이자가 치솟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사실 경제 문제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다고 생각해. 정도가 틀릴 뿐이지. 다들 남의 나라의 경제 소식을 보기 전에 자국 경제부터 신경 쓰면 좋겠어. 일본 경제에 신경 쓰는 나라치고 그렇게 안정된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쓸데없는 참견이고 괜히 불안한 분위기만 만들어낼 뿐이야. 아직 여유가 있는 겁니까? 우리 경제에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으니 말이죠. 코로나 대응 뒷북의 원인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대신에 혐일 감정을 심화하고 낭비도 포함해서 말이지. 앞으로도 더욱 빚을 지십시오. 이미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더 스스로를 몰아넣으세요. 국채 보유는 자국민이 주인 건가? 그렇다면 걱정 없네. 아니라면 큰일이고. 그런데 한국 경제가 파탄 난다든지 주택 거품이 꺼진다든지 분명 나올 기사가 많은데 이상하게 좀처럼 파탄이 나질 않네. 언제 파탄 나는 거냐?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경제 비교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